야생 견과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만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오늘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야생 견과류가 최고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하루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야생 견과류가 뭘까요? 이게 이제 저희랑 같이 있는 팀에 있는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말인데요. 야생 견과류가 각각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근데 외우긴 쉽지 않으세요? 야생 견과류? 네, 한번 보십시다. 무슨 약자냐면요. 야채, 생선, 견과류, 과일, 그 다음에 류라고 써 있는데 유라고 해도 되고요. 올리브유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다 들어갔죠. 야채 자주 먹으라고 했고, 생선 자주 드시라고 했고, 견과류 자주 드시라고 했고, 과일 자주 했다면 제일 중요한 게 올리브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내가 오늘 야생 견과류 먹었나 하고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마인드 식단을 실천할 수 있는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꽤 괜찮죠. 네. 우리가 맨날 보다가 좀 다른 분야에 있는 분이 마인드 식단 외우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신 건데, 저 정말 이거 특허내도 된다 그랬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서로 만나시면 어제 야생 견과류 먹었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내가 오늘 먹었나를 이렇게 되돌려 생각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이 야생 견과류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이런 애들이 다 좋다고 말을 했지? 이게 궁금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야생 견과류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마인드 식단의 주요 음식이고요. 그 마인드 식단을 효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효과 있다라는 게 무슨 효과가 있었냐면 노인성 치매 발병률을 감소시킨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막 대시 다이어트, 고혈압 예방을 하고 이런 지중해 식단 이런 거를 다 합치니까 치매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심혈관, 당뇨에 모두 좋았다는 거죠. 자, 너무 좋다는 얘기만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럼 왜 좋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씩 알아보자면 먼저 야입니다. 야채. 야채에 들어가 있는 식품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당근, 양배추, 버섯, 뭐 기타 등등이고요. 얘는 하루에 한 6번은 드셔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의 식단으로 생각하면 이 밥상에 야채 반찬 2개 나오는 거 이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반찬 1개나 2개 그리고 야채국 그럼 3번이에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한 6회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좋으냐 이거를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타민 K, 엽산, 베타카로틴이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항산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화를 방지하는 그 기능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들이고 그 다음에 섬유소가 많아서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변에도 좋아요.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변비 많이 오시거든요. 식이섬유 반드시 드셔야 돼요. 그게 야채입니다. 2번째 생은 말할 것도 없이 생선인데 그리고 가금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찬이에요. 단백질. 그래서 생선 여기 있는 거 쫘르륵 종류별로 고등어, 연어, 조기, 갈치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금류로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드셔주시면 되고 적어도 생선 일주일에 1번 그 다음에 이런 닭고기 같은 건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고 그럼 나머지 단백질은 뭘로 드시느냐 그러면 이제 뭐 콩도 드셔도 되고 두부도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가끔 쇠고기도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예 고기를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었지만 이런 정도의 그 빈도로 드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뭐가 좋지? 네,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 연어, 그 다음에 꽁치 이런 애들은 뇌 기능에 특별히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그걸 오메가3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메가3 알약 많이 드시지만 그거는 그렇게 뭐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지만 이런 식품을 통해서 드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서 드셔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흰색 육류인 닭고기와 오리고기에는 특히 심장과 뇌 기능에 좋은 이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야채했고 이제 생선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그래서 빠뜨리지 않으셔야 돼요.
세 번째, 견입니다. 견과류는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다양한 견과를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땅콩, 아몬드, 호두, 잣 이렇게 다 드시면 되는데 잣만 너무 많이 드시지 않으시면 돼요. 이 잣은 약간 기름이 많아서 그리고 사실 기름이 많아서 물려가지고 많이 먹지도 못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만 않으면 되고 나머지는 한 줌 드시면 돼요. 하루 한 줌.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서너 번 그러니까 하루에 조그맣게 한 줌 정도 드시면 돼요. 자, 이거는 혈압을 낮추고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좀 드셔야 돼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여기에도 굉장히 혈액순환에 좋은 지방이 있어요. 드셔야겠죠? 네. 그다음에 호두 같은 경우는 칼슘도 들어있어요. 물론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호두를 드셨을 때 뇌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이외에도 칼슘이 더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야생 견까지 했습니다. 과일은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드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잘 드시고 그 대신 베리류는 3번 정도 드셔야 돼요. 이건 즉 과일의 베리 부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베리류가 특히 딸기나 블루베리는 뇌신경에 좋은 다양한 폴리페놀을 갖고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조금 진한 색이 좋아요. 채소도 진한 색이 좋아요. 과일도 진한 색이 좋아요. 그래서 조금 이쁜 색 나는 거 많이 드시도록 하세요. 마지막 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찬장에다가 놓고 음식을 할 때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럼 이제 이쯤 하면 꼭 질문이 나오는데 어디서 보니까 올리브는 튀김에 쓰면 안 된다던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이 상품을 표명은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긴 올리브유는 기름 이렇게 쓰셔도 돼요. 뭐 전 부칠 때도 쓰셔도 되고. 그런데 조금 이렇게 얇고 비싸고 조금 단가가 센 올리브유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건데 걔네들은 가급적이면 가열을 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이제 그런 건 샐러드나 이렇게 무침에 드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시피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된장 올리브유 드레싱. 그러니까 올리브유가 약간 올리브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걔를 좀 커버할 수 있도록 된장을 넣고 약간 쌈장을 만들 때 그때는 올리브랑 된장 넣으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런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게 한 달, 2달, 3달 이렇게 오래 먹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냐면 이걸 한 2주에 한 번씩 정도 드실 만큼 많이 드셔야 돼요. 그게 양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루에 한 조그만한 티스푼을 4에서 6회 먹으라는 거는 조그만한 우리 믹스커피 먹는 종이컵의 3분의 1 정도 드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이 드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야생경과 유까지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5개는 다 알겠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식단에 넣느냐. 그래서 식단에 넣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냐면 밥은 잡곡밥으로, 반찬은 나물 많이 먹기, 간식은 견과류.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반찬, 이제 뭐라 그러죠? 단백질 찬. 이거는 가급적이면 생선이나 닭을 드시고, 그 다음에 무슨 요리든 할 때 요리에는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이용하고, 뭐 이러면 너무 쉽잖아요.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밥상 한번 봅시다. 밥상 보여드리고 퀴즈하고 끝낼 건데요. 자, 그러면 내가 밥하고 국이 있고 야채 반찬 하나, 야채 반찬 둘, 그리고 고등어 생선 구이. 완벽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아침을 드시고 점심은 이렇게 반찬, 채소 반찬, 그리고 난 삼계탕을 좀 먹었어. 그래서 아침에 생선 먹고 오후에 삼계탕 먹으면 좀 과하긴 하지만 이제 좀 이렇게 쉽게 드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으로는 견과류 드신다. 그러면 마인드 식단 되신 거예요. 오늘 하루 만에 다 된 거예요. 쉽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녁 식사 왔어요. 저녁 식사는 나는 뭐 좀 거하게 낮에는 막 이렇게 뭐죠? 단백질 참 많이 먹었으니까 저녁엔 단백질 없이 그냥 나물로 먹을래? 비빔밥 딱 하나 드시고 하면 돼요.
네, 누가 이렇게 많이 먹어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양을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류를 드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간식으로는 딸기 좀 드시면 퍼펙트한 식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소 그리고 곡류를 어떻게 드시는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